자, 이제 차고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59번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풀어볼까요? 일단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렇게 잠깐 일단 일시정지 해서 이제 세워놓고 풀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보고 자꾸 비키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나가 있을 때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자꾸 비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뭐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는 거예요. 나갔다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자기 문제 다 안 풀었는데. 그래서 어르신 좀 이제 세워놓고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뭐냐면 표의자가 왜 자꾸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죽냐는 거예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왜 자꾸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문제가 안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왜 제한 능력이잖아요. 왜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모자라야 됩니다. 그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민법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법적인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면 그냥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비정상적인 경우, 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이 존재하는 거니까 민법은 처음부터까지 다 이상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걸 배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차고 해보겠어요? 이거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먼저 1번은 중요한데요. 읽어봅시다.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동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의 이런 거 고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문제 하나씩 풀어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지문이 O인지 X인지 알게 해주는 키워드가 늘 지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놈들이 다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동의라는 건 뭐냐면, 진의라는 게 의사죠. 의사. 그럼 이건 제가 예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조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에 팔 생각이었던 거죠? 110만. 이게 이제 진의, 의사예요. 의사. 근데 표시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럼 갑은 당연히 차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은 차고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차고자 맞죠? 그다음 을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 상대방.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네가 100만 원으로 쓰기는 했는데 을이 얼마 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11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은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갑은 100만 원으로 잘못 조금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100만 원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갑디가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 얼마 주겠다? 1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얼마에 팔 생각이었죠?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고 결국 얼마를 받아요? 110만 원을 받으니까 갑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결국 갑이 원래 받으려고 한 그 돈을 갑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를 한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너는 왜 자꾸 나오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있다고 돼 있으니까 O의 X. 자, 2번 갑시다. 얘는 그냥 참고. 그러니까 제가 참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막 열심히 파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법률 효과에 관한 착오, 법률의 존재의 이런 건 그냥 동계 착오에 불과하고요. 법률 효과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그런가 보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3번은 중요합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 아까 봤던 뭐에 관한 착오? 이게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죠. 1800평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1355평이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 답 1389평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약 600평이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고 상당한 면적이 하천 부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4번은 꼭 기억해야 될 조문입니다. 읽어보시고 뭐가 키워드인지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집어 아니에요. 아 좋았어요. 합의. 아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찍었어요. 자 합의.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거 하나 쓸까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다음 과정에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 이건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집원이 좀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착각을 이렇게 좋게 돼 있어요. 요 X 토지는 969에 39로 돼 있어요. 39. 그다음 Y 토지가 969에 28 그러면 뭐 헷갈리지 않잖아요. 하나는 39, 하나는 28 그럼 전혀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얘는 X 토지는 969에 39로 돼 있고 얘는 969에 36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39, 하나는 36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기 좋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X 토지를 둘러보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럼 지번을 뭘 써야 돼요? 3, 9를 써야 되죠. 근데 Y 토지로 잘못 표시가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 3, 9를 써야 되는데 3, 6으로 잘못 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갑하고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니까 결국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무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무해의 뜻은 뭘까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원래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니까 X 토지에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의사였고 결국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착오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5번 중요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 나왔네요. 여기죠.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줬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내용이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겁니다. 이건 동기가 표시될 필요 없고 이 판례들은 다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없다고 봤다 있다 그거 본 거죠.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5x 5. 자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1번. 자 60번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이건 착오에 관한 기출 문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최근 시험 트렌드하고 똑같고요. 그다음 안에 들어가 있는 판례도 다 이런 거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판단할 겸 한 문제라 이거는 다 또 재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어요. 먼저 이 담보 책임 하나 동그라미 하고요. 착오 하나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과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관계는 한 개인데 여러 개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어요.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일단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 있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묶어볼까요? 이 담보 책임하고 착오 두 가지를 묶고 이건 병존 이렇게 씁시다.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는 무슨 책임 물을 수도 있고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5x 5 맞죠? 그 다음 니은보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여기는 경과실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경과실. 자 그러면 아까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이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중대한 과실일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없죠? 그러면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허용해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취소한 행위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적법. 이건 꼭 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끝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 디귿번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뭘 했다? 이용 동그라미. 이용 밑에다 뭐 써야 돼요? 반가에. 반으로 까인다는 겁니다. 반으로 까이니까 중대한 과실이다가 경미한 과실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 다음 우리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서 또는 손해배상 책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를 보실까요? 이렇게 3개 해결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3개 해결한 겁니다. 비진위 표시, 통조원위 표시, 착오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통착, 비진위 표시, 통조원위 표시, 착오 3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다 얘네들은 의사 X, 표시 동그라미죠.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 뭐가 되는 거죠? 비진위 표시가 되고 모르면 착오가 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으면 이게 통조원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사기 강박 사례를 보도록 하겠어요. 사기 강박 사례. 자, 이건 합격서 30페이지입니다. 합격서 30페이지. 자, 기본서 102페이지 내용인데요. 자, 이건 이제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 사례. 이건 일단 개념이 칠판 한번 볼까요? 이건 사기 강박 뜻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사와 표시가 자, 그럼 이제 찍어봅시다. 그럼 여기 의에서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두 자인데 뭘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요 의에서 시험용으로 중요한 게 두 자인데 뭘까요? 하자? 그럼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치를 골라요. 일치를 골라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럼 좀 전에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거죠? 불일치. 그런데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다.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 강박은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을 외쳐죠. 110조 조문. 이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하고 3항만 정리를 하고요. 2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들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0조 1항 읽어볼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읽어봅시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기는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3항 전 2항 그랬으니까 2항 1항과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항은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한다고 했고, 그럼 어쨌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취소 중에서 무슨 취소가 될까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110조 조문은 이렇게 되죠? 사강취선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기 강박은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한 대를 생각 봐봐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사람의 고려청자 진품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 진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려청자 진품은 뭐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그 집에 이사할 때 항상 그 집에 항아리 길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진짜 거의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사할 때마다 아주 고이 싸가지고 가던 그 골동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골동품 이렇게 감정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었죠. 진품 명품. 거기 감정 위원으로 갔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랑 그 집에 있는 저희 2조 백자 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맡겨서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갈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깨질까봐 택시 타고
진짜 올 때는 버스 타고 왔대. 야, 맡기자마자 바로 가짜입니다. 근데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저는 골동품을 사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 아니게 돈이 되는 거예요. 미술품 사는 거 있잖아요. 미술품. 이게 부동산 사는 것보다 가격상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돈 생기잖아요. 사라고. 돈 생기면. 해서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골동품 사 먹으세요. 그림 사고. 좀 살 데 없으면 저한테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수료 좀 내가 좀 챙기고. 이게 실제로 진짜 돈이 많이 돼. 금보다 돈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원래 들어와서 이게 거래청자 가격은 뭐 억 단위 되는 것도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1억 투자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10% 수익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상가 샀어요. 상가. 돈 많이 때려봐도 수익률이 몇 프로? 한 많아야 6%? 은행 금리가 조금 높으면 그건 잘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30%대가 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다시 원래 들어서. 자, 그러면 이 고래청자 그 얘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합시다. 1,000만 원. 자, 1,000만 원짜리 진품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디가 가지고 있는 고래청자는 보셨어요 이거? 이거. 자, 들어가.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디가 가지고 있는 고래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갑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칠까요? 그럼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은 의사표시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표의자, 을은 상대방. 이때 잘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이 계약서상의 표시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1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 다음 갑은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결은 1,000만 원에 팔 의사였을까요? 100만 원에 팔 의사였나요? 1,000만 원, 100만 원. 속았으니까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그러니까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이요. 즉 의사와 표시가 여기는 뭐죠? 일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기 요놈하고 좀 전에 봤던 비통착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러면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가 되려면 먼저 속여야 되죠.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그다음 속아서 그랬으니까 뭐에 빠져야 돼요? 착오에 빠져서 그 다음에 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기망행위를 통하여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강박을 좀 해봅시다. 강박. 갑이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려청결 진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 들이대고 이 고려청결을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무서워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무서워서. 자, 그러면 이때 무서워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 그 다음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결을 1,000만 원에 팔는 의사였었어요? 아니면 100만 원에 팔는 의사였었어요? 1,000만 원, 100만 원. 무서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표시가 뭐죠?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바로 강박이라는 겁니다. 강박. 그러면 또 해봅시다. 강박 요놈하고 비통착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자,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기하고 강박은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얘네들은 다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하고 강박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10조. 딱 한 조문에. 다시 사기의 강박은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강박이 되려면 일단 무섭게 해야 되죠.
이게 무섭게 하는 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서워서 그랬으니 이게 공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 이게 강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악 고지를 통하여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 이게 강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 둘은 똑같아요. 자, 먼저 사기가 되려면 첫 번째,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기친 사람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죠.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의라는 건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기망행위를 통해서 갑을 차고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그 다음 갑이 차고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의는 몇 단계 고의다? 2단계 고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과관계도 똑같아요. 인과관계도 기망행위 때문에 차고에 빠져야 되고요. 또 차고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몇 단계 인과관계다? 2단계 인과관계. 고의도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인과관계도 2단계 고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게 기망행위예요. 기망행위. 그러면 이 기망행위라는 건 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체의 속임수. 이게 다 기망이 되거든요. 기망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 뭐 서류 같은 걸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 침묵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이거 사기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자, 판례를 좀 볼까요? 어디였냐면 31페이지 봅시다. 31페이지에 보면 거기 오른쪽에 31 오른쪽. 자, 거기 심스 출제 포인트 있죠. 첫 번째, 아파트 분양자가 차였어요. 자, 그 판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거 끊고.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자에게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분양받고 이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책으로 나갔는데 온 천지가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일단 그 밑에 갑시다.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할까요? 그럼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자, 그럼 실판을 볼까요? 하나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 을이 요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차물도 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이 사용 수익하느냐 병이 사용 수익하느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누가 사용 수익하느냐가 임대인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반드시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시에는 누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단으로 한 거예요. 무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행위를 하였다. 임차물을 전대하는 행위를 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 그럼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다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시에 임대인 동의 유무에 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당연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설명하지 않은 건 적극적으로 소인과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이건 시가 묵비를 하나 밑줄 할까요? 시가 묵비.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물건 맞바꾸기를 하면서 시가를 물어봤는데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해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라도 계약을 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니까 시가를 말하지 않은 건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 이게 기망과 관계돼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판례고요.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행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건 이게 나쁜 행위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소가 포인트예요. 일단 과장한 거니까 기망은 맞아요. 그런데 다소 그래요. 다소. 그러면 상인이라면 보통 이 정도의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행위. 그게 줄 합시다.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행위. 이게 모피코트 사건입니다. 모피코트 사건. 자, 모피코트 사건 내용은 뭐냐면 이게 H백화점이죠. H백화점 이름 어딘지 알죠? 근데 이 모피코트 판매한 거예요. 거기 입점해 있는 업체에서 모피코트 팔았는데 이 모피코트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모피코트가 좋아요. 막 사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저 옛날에 합격자 모임 할 때 지금은 합격자 모임 이제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몇 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합격자 모임 다 모여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코엑스에서 합격자 모임 할 때 지금은 이제 코엑스도 아마 장소가 아마 모자랄 것 같아 진짜 합격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 그때 할 때 보면 겨울에 다 그렇게 모피코트를 입고 와요. 진짜로 다 어디서 그렇게 했는데 다 모피코트. 근데 합격자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한 공간에 한 2,000명 넘게 들어가거든요. 한 공간에 2,000명이 다 동일한 우리 합격생만 상대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공간을 보면 진짜 그게 정말 감동의 물결이에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테이블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의자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이게 되게 나에게 엄청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앉은 사람들을 보면 다 모피코트예요. 그럼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자면 동물원 같아, 동물원. 다 모피코트 입고 오니까. 내가 좀 제발 좀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입고 와도 좋으니까 대면으로 합격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피코트 사건 내용은 뭐냐면 이게 1,000만 원짜리였었어요. 이걸 세일 기간 50% 세일한 거예요.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죠? 500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일 기간에 가격표를 뜯어 고친 거예요.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짜리로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50% 세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얍삽한 거 맞죠? 이거는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행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오시면 이렇게 사기의 요건은 총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 번째,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 다음 강박의 요건도 똑같아요. 강박의 요건도 똑같이 4개. 첫 번째, 강박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여기도 똑같아요. 강박자의 고의 당연히 몇 단계 고의일까요? 2단계 고의. 강박의 경우에 인과관계 필요한데 몇 단계 인과관계일까요? 2단계 인과관계인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강박은 좀 무섭게 하는 거잖아요. 무섭게. 일단 이거 해봅시다. 요 침묵은 경우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침묵하는 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침묵은 경우에 따라서 이거 강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묵은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요 침묵하는 것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늘 들은 얘가 집 애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쫄아서
반 죽을까 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강박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강박이라는 게요. 이 쫄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박탈이에요. 박탈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지? 자 그럼 한번 해봐요. 이것도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급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급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네가 가지고 있는 고급 별장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그래 아들 죽여라, 고급 별장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라 그런가? 그러면 이번엔 네 마누라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별장을 중요하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마누라 죽여라, 고급 별장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뭐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면 그 위협한 내용대로 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박은 그냥 쪼는 거. 그러니까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이게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인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어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될까요? 무효가 돼요. 그럼 똑같은 증여계약인데 총을 머리에 겨누고 증여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거죠. 이건 그냥 바로 뭐가 된다? 무효. 쓰지 마세요. 좀 자, 읽어드릴게요. 30페이지 읽어드릴게요. 30페이지. 자, 거기 맨 밑으로 내려올까요? 맨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거기 쭉 내려오시면 2번에 니은번 있죠? 강박행위가 있을 거 찾았어요? 자, 열심히 쓰지 마시고 설명 잘 듣고 읽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 됐죠?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 그 다음 오른쪽에 갑시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강박행위가 뭐 되죠? 위법. 이 위협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범죄 저지른 사람 당연히 처벌시키는 거 맞죠? 그러려면 고소 고발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럼 보통 위법성이 없어요. 자, 근데 잘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봅시다.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 목적이라는 단어를 키워둡니다. 이 목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너 범죄 행위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적이 안 좋죠. 이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이라는 단어 밑줄에 봅시다. 수단. 그러니까 행위의 수단이 부적당하다. 이건 목적이 안 좋거나 수단이 안 좋다. 둘 중 하나가 안 좋거나 둘 다 안 좋다. 그럼 다 강박행위의 위법성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목적이 안 좋거나 수단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강박행위는 위법성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그럼 요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이 몇 조예요? 110조. 110조. 조문 어떻게 되죠? 사강 취선이죠. 그럼 이 고려청자 사례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럼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이 고려청자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하면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신 이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또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인데요. 자, 이건 칠판을 좀 잘 봅시다. 이건 그 시험 문제 나면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어요. 다시 누가 누구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거예요? A가 갑에게. 자, 그럼 요 A는 제3자라고 하고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니까 갑이 표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유증하게 된 거예요. 유증 알죠?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거.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게 이게 유증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유증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누가 취소를 하려고 할까요?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갑이죠. 그럼 갑이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언제 이 유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잠깐 마음속으로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자, 먼저 요 위에 게 1번입니다. 1번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2번은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인지 2번인지 해보겠어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1번 순으로 가. 1번. 내리고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한다. 2번. 내리고 나는 내년에 말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자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오늘 그 끄트머리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고 싶네요. 지금까지 계속 저랑 심하게 3시간 내내 견해 대립이 심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은 이제 잘 모아질 수 있도록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 포인트가 되는 조문입니다. 이게 110조 2항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일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죠?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이러면 자, 그러면 다시 요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유언장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유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갑이죠. 그럼 갑은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러면 이제 계속 견해 대립이 심한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대로 가는 거고, 저는 또 저대로 이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거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도 그럼 마지막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힌트. 그럼 지난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셨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가지 있는데요. 유언, 유증, 유언, 유증, 유언, 유증,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폭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유증이라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요. 없는이죠. 없는. 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시네요. 다시. 그러면 이 조문을 보고 이제 뭐가 포인트인지 좀 찾아놓으면 좋잖아요. 또 안 틀려야 되니까. 지금은 틀려도 좋은데 시험장에 맞추면 되죠.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계속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 다음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상대방 있는, 이게 포인트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있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 찬스 쓰신 거예요? 좀 뭐래요? 그래서 언제 취소할 수 있대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시겠네. 네, 네. 자, 다시 이거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유증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죠. 상대방 없는 경우니까 이건 을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이름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이름 써놓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언제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언제나. 을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갑은 항상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또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맞추고 끝냅시다. 맞추고. 자, 이번엔 잘 들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자, 이번엔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게 된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요 증여계약이 있는 갑은 표의자, 을은 뭐가 되죠? 상대방이죠. 자, 그럼 이건 증여계약일 때. 그러면 요 갑은 언제 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1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번,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2번인 이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이건 증여는 계약이니까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좀 오죠?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다음에 분명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정리를 해놔야 될까요? 이 시험에 유증이 나오는지 증여가 나오는지 이걸 잘 봐야 되죠. 아시겠죠? 유증이 나오는지 증여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유증이 나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때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증여계약, 매매계약 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왔다. 그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계속 증여계약 가지고 계속 해봅시다. 다시 잘 따라오세요. 계속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을과 증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병의 이름 뭘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봐야 되죠. 사강취선, 사강취선. 그러니까 병이 선인지 악인지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이 선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병이 선이인데 얘가 또 되팔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인데 정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이 정의 이름 뭐죠? 제3자로부터 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전덕자라고 하고 전덕자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얘는 항상 이런 경우는 나오죠. 정은 악이야. 그럼 이 악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제3자가 선이어서 보호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가 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되죠. 제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10조. 110조 조문 어떻게 되죠? 사강취선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그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 포함해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제가 한 20년 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보다 설명을 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설명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잘만 정리를 하면 이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다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건 맞는데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꼭 다시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61번인데요. 사기 문제를 먼저 풉시다. 61번 사기 문제. 사기 문제를 먼저 푸세요. 사기. 그 사기 문제 하나, 강박 문제 하나거든요. 사기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 옳은 건 찾는 거죠? 자, 먼저 1번에 가볼까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요 의사표시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을까요? 상대방 있는 가지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럼 상대방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선이
and 무과실이라는 거죠. 중점은 and의 뜻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조문 공부하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했을 때에는 표의자가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2번은 뭐가 키워드냐면 포괄승계인이 나오죠. 그럼 포괄승계의 대표적 얘가 뭐죠? 그게 상속이죠. 그러니까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쓰면 되겠어요. 상속인. 그럼 이게 제3자가 되려면 당사자인 제3자 될 수 없죠. 또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피상속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얘도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3번은 미리 나왔으니까 얘는 좀 외우고 갑시다. 3번은 이거 잘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이 날 생각이었는데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써놓을까요? 이건 서명날이네 착오라 그래요. 서명날이네 착오. 서명날이네 착오. 자, 그럼 이때 요 서명날이 날 때 착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서명날인의 착오는 이건 착오 문제로 다뤄요. 이게 포인트예요. 서명날인의 착오는 사기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착오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설사 상대방이 사기를 쳤든 제3자가 사기를 쳤든 이건 착각을 일으켜서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서 표시를 잘못하는 거니까 이건 착오 문제로 다룬다, 사기 문제로 다룬다, 착오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면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죠. 그러니까 109조의 요건을 갖췄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틀리냐면 사기를, 이게 틀린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X예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니다. 4번은 이거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는 겁니다. 아까 시가, 묵비.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거,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시가로 말하는 거, 이건 절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따라서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OX, X. 그 다음 5번 갑시다.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표현 그랬죠? 잘 보시면 이게 대리에 관한 그림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자, 건물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매각하는 게 낫겠네요. 갑이 건물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대리권을 줬으니까 수권행위라 그래요.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잘 보니까 을의 사기로 이렇게 되죠. 을의 사기로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친 거죠? 을이 병한테. 사람 이름을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건 법률효과 받는 사람이니까 본인. 을의 이름 뭐죠? 대리인. 그 다음 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그 말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OX예요. 이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OX예요. O.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그 다음 언제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언제나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 뭐가 되는 거죠? 5번. 자, 강박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같이 풀어보겠어요? 자, 강박 내용인데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중요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자, 강박 이건 잘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일치. 자, 그러면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 있는 경우죠. 일단 표시도 있는 경우죠. 이건 완전 일치한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쫄기는 했는데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가 실제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 이렇게 밑줄 합시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 결여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비진의 표시. 그러면 이 비진의 표시는 아까
그 사직은 예술 사안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의사가 있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 없는 경우죠. 의사는 없고 표시가 있는 경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에요? 일치.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박은 의사가 있는 거고 비진의 표시는 의사가 없는 거니까 강박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건 O예요. O 맞죠? 2번 중요한 단어 찾아보세요. 딱딱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하다. 강박이니까 그냥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죠? 취소. 따라서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O예요. O. 그다음 3번에 갑시다. 3번은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알았다면 이렇게 되죠. 알았다면 그랬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4번은 중요한 단어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자, 이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뭐였다? 박탈. 이건 그냥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인 경우에는 강박으로서 그냥 취소할 수 있지만 아예 박탈됐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뭐 되죠? 무효. 자, 그 다음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인데 아까 위법성은 목적이 안 좋을 때 또는 수단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성을 띠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간담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안 좋거나 수단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성을 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부적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목적이 안 좋을 때, 수단이 안 좋을 때 다 강박행위는 그 강박행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의사표시의 규칙에서 한 행위는 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한 내용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인 거죠.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착오 109조. 사기강 110조. 107조 조문 잘 외웁시다. 비유,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내중착, 중무선. 그 다음 110조는 사강, 취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